주제는 제가 꼭 많이 좀 챙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지. 그렇죠. 굳거나 얼어버리거나 그러면 제대로 된 아름다움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네.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강의를 공부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가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떤 한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말은 되게 잘하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굳어 있고 차갑고 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 한 잔을 갖다 줄 때도 어머 좀 드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드십시오. 이렇게 가끔 그런 서비스 받을 때 불편하시잖아요. 비행기 탈 때 이렇게 음료 한 잔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편안한 목소리로 음료 한 잔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은 그냥 본인도 편안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음료 한 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전 예전에 무슨 식당을 갔는데 네?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옆에 붙어갖고 뭐로 드릴까요? 뭐로 준비해드릴까요? 막 이게 그거 이렇게 바로 슬라이딩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고객님. 네 지금 프렌치 2개 시키셨고요. 막 이런 거 할 때는 친절한 건 좋은데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뭔가 그 사람이 말하는데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나름은 되게 친절하게 하고 그렇죠. 되게 뭔가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뭔가 이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우리 여러분 교회에는 없으시죠? 없다 그러는데 표정은 좀 그러시네요. 네, 없습니다. 아버지 없어요. 저희는 뭔가 지금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괜찮아요. 모든 장르에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설교자는 정말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자는 사람을 보면 아주 상처받죠. 그렇죠. 저도 강사인데요.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주무시는 걸 보면 이렇게 좀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저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제가 알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여성 선생님 통해서 제가 하나 알게 됐어요. 이분은 말은 되게 이렇게 지식으로는 하는데 사람이 되게 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 있고 눈치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봐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지식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감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내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자연스러움. 네. 그 소통은 키스와 아주 비슷합니다. 키스. 권사님들 키스. 네. 이게 지금 경험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키스라고 할 때 지금 그게 뭔가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지금 첫애 낳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 자 키스는 어떻게 시작되냐고 저희 오페라를 할 때 교수님이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키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키스는 시선의 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선의 끝. 자, 이걸 너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제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멋진 영화 장면을 보면 키스는 시선의 끝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선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마음의 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마음이 생겨서 시선으로 가고 그 시선이 키스를 만드는 게 그게 하나의 소통과 아주 흡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으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남성을 밀쳐내는 경우가 있죠. 제가 첫사랑 때 그 피아니스트였거든요. 학생이요. 손을 한번 꼭 잡고 싶더라고요. 손을. 그건 진짜 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손을 잡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첫사랑이라서. 그래서 물어볼까? 손잡아도 돼? 나 손잡아도 돼? 그런데 그 여자가 좀 그렇잖아요. 잡아.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안 돼. 안 돼 그러면 농담이야. 이렇게 하고 이 무한한 걸 빨리 만회해야지. 무한하죠.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막 많다 갑자기 그 여학생 손을 탁 잡아버렸어요. 그냥. 그땐 그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다고 지금 권사님 살짝 얘기하셨어요. 좋아요. 와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야. 자, 근데 보통은 같이 이제 서로 좋았을 때. 그렇죠. 뭐 이렇게. 보통은 남자가 예고 없이 다 이렇게 왜 잡으면 이래요? 어떻게 할까요? 왜 이래? 그렇죠. 당황하면서 이렇게 뿌리치죠. 그렇죠. 한 권사님만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권사님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무안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학생도 사실 마음이 저에게 약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 갑작스럽게. 섣부른 방법으로 다가가니까 그런 순서를 지키지 않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 분위기 좋은 끝에서 뭐 이렇게 살짝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랬어야 좋은 되는데. 장면을 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랬으니 얼마나 상대방이 놀라겠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그 여성의 데이트의 마음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연스러우면 문을 열어주지만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문을 쾅 닫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식적인 자연스러움도 있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감성적인 자연스러움입니다. 감성적인 자연스러움.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서 함께 수업하다 보니까 예. 저분은 지식은 정말 좋아요. 근데 왜 저렇게 얼어 있나? 좀 유연하게 이렇게 말을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면 소통이 훨씬 잘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본인 얘기를 이렇게 좀 진실되게 해주셨어요. 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새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원래 엄마는 나가시고 네. 새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눈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리더십 있게 가정을 꾸미는 분이 아니니까 새 엄마가 들어오면 저분이 우리 지분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이 어린 아이가 느낀 거죠. 딸이었는데요. 그래서 새 엄마가 들어오면 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새 엄마가 들어오는 날 드디어 이 초등학생 어린 딸이 새 엄마가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한마디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이렇게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기로 한 거죠. 그냥 새엄마가 어차피 힘이 세니까 난 저 새엄마랑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냥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리고는 별일 없이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초등학교 아이들 키워보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겠죠. 그렇죠. 아이들은 어렸을 적에 별일 아닌 거를 엄마한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뭐 친구가 빵구 낀 거, 뭐 코딱지 뗀 거 이런 거. 어른들이 보기에는 매우 유치 뽕한 얘기를 애들은 신이 나서 엄마에게 얘기하고 싶죠. 특히 거죠. 저기 학교에서 칭찬받고 온 거. 그렇죠. 별거 아닌데 또. 참 잘했어요. 도장 받아온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새엄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이랬다 이랬는데 그 새엄마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때린 것도 아니고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와 얼굴 표정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너 참 말 많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아이가 얼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렸을 적에 하던 놀이 아시죠? 얼음땡. 얼음땡. 뭐 저기 누가 잡으러 오면?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얼음땡 아시죠? 그렇죠. 다 공부만 하시고 지냈나 보네. 이제 얼음땡이라는 게 있는데요. 누군가가 술래가 되고 이렇게 누군가가 술래가 나를 오려고 할 때 잡힐 것 같으면 얼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못 잡죠. 그리고는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 얼음이라고 얘기하고 나이가 40 가까이가 돼버린 거예요. 네. 마음은 얼음인 채로 뭐만 컸느냐? 두 가지입니다. 지식과 체격. 체격은 아주 큰 아이였거든요. 체격만 크고 지식만 크고 감성은 그때 상황에서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얼어 있는 채로 하는 거예요. 모든 말을. 그러니까 이제는 강의를 할 때도 얼어 있는 채로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아주 지방 저기 경상도에서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첫날이 되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뭐를 하고요. 저는 뭐를 합니다. 자기소개하는 시간. 자기소개하는 시간. 근데 얼굴 표정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김창욱 강사님의 방송을 봤거든요.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배우려고 온 거냐, 저를 테러하려고 온 거냐. 지금 그 표정은 뭐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그 표정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본인이 왜 그렇게 굳어 있는지를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자기소개를 하다가 몇 주가 지나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가 풀려가니까 본인 얘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적에 본인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본인 안에는 아직도 12살짜리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12살. 그렇죠. 12살. 12살이 있는데 그 12살이 왜 12살이냐고 그랬더니 어렸을 적에 동생하고 이게 본인하고 둘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12살 그리고 동생이 9살일 때 그때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자는데 귀신이 어린아이를 막 쫓아오더래요. 어렸을 적에 그런 꿈 꾸는 경우 있잖아요. 키 크려고.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한강이 그때 개발이 되지 않았던 30년 전이었는데요. 잠실에 있는 한강으로 달려간 거예요. 현실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뛰어가니까 엄마가 따라 나갔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애가 강에 빠지더래요. 허리까지. 오. 그때 엄마가 뒤에서 잡아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집안이 신앙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구술했습니다. 이거 뭐 집안이 안 좋다. 뭐 귀신이 뭐 쫓아오고 그렇죠. 뭐 애가 강에 빠지고. 그리고는 구술하고는 그 해에 정확하게 그 해에 가족끼리 물놀이를 갔다가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집안이 이거는 정말 그 한국에 이게 좀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드신 엄마 아버지들은 아들을 선호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딸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 딸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본인도. 그 12살짜리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동생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죄책감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미안한 감정들 그 감정을 전적으로 가진 채 성장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심리가 그렇게 힘드니까 뭔가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지식으로만 이게 많이 아직까지 쌓아지고 아직까지 이 아이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 오늘도 아직 안 울고 있죠? 아, 나 울지 말아야지. 아, 나 진짜 정말 안 울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이제는 어른이 된 선생님이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방치된 아이를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그 아이를 이렇게 좀 터치해 줘야 합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네.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은 소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식도 풍부하시고 모자란 게 없습니다. 학위도 있고 학력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뭔가 말은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창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네. 얼어 있으니까 네. 아름답지 않고 굳어 있고 너무 차가우니까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가 고쳐줘야 한다. 우리가 그 아이를 달래줘야 한다. 그 아주 그 나환자분들이 많은 그 나환자분들이 있는 곳에 한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얀 양복을 입고 하얀색 이렇게 손수건을 하고 이게 나환자분들이 이게 살이 자꾸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요. 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세례 끝나고 같이 한번 이제 축하하고 감사하는 기도하자고 이렇게 장갑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갑을 벗고 그 선교사님이 이 손에다가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주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아멘 그러는데 그 나환자분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왜요? 그래서 아니 내 기도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우셨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청소년 시기에 나환자가 돼서 이곳에 왔는데 그 이후로 자기의 맨살을 만진 사람이 오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렇게 신앙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뭐 대단한 그게 있어서 내가 세례를 받은 게 아닌데 미안한 얘기지만 나의 이 환부가 있는 이 맨살을 그러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당신이
처음으로 내 손을 만졌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너무 감격적인 것 같고 당신의 손이 아니라 당신들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손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그 내 더럽다라고 내 부모도 날 버리고 내 사회도 나를 버려서 여기에 나를 격리시켰고 내 손을 한 번도 만지지 않았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와서 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하고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오늘 방청하신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들 안에 어쩌면 그 방치된 아이가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50년 그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아무 문제 없어. 그건 어렸을 적 일이야. 그렇지만 그때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세상의 전부였던 거죠. 저는요, 제가 아버지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림이요? 제가 예술적인 재주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럼 그림을 아버지 이제 제주도 고향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연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동양화를 많이 그리셨어요. 이거 한정 아버지가 이거 그리셨거든요. 자연, 그 좋은 자연에서 이 동양화 이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저 뒷면은 항상 빨간색으로만 칠하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멧돼지도 나오고, 단풍도 나오고, 한자도 이렇게 그리고 우산 쓰신 신사도 나오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그림을 아버지는 하셨거든요. 동양화 하셨군요. 동양화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정기적으로 돈을 버셨는데요. 그걸 사회 환원을 그렇게 하셨어요. 환원. 100% 환원, 동양화로. 동양화 하면서 이렇게 환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한 5일 만에 집에 들어오세요. 모든 걸 환원하신 후에. 인생 공수래 공수가 아닙니까? 또 환원하실 거 없나 또 찾으러. 그렇죠. 이제 집에 오시고 그때 엄마랑 싸우시고 엄마 때리려고 그러고 그때 저는요 청소년이 들으면 안 좋을 그런 욕들을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막 이런 시베리아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십장생이다 그러더라고요. 오래 사시라는 축복의 언어였나 봐요. 뭐 개나리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온 동네 그런 욕이 참 집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누나가 4명 있는데 참 여자가 힘이 오히려 더 마음에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려서 아빠가 무서우니까 무조건 도망가고요. 누나들은 꼭 엄마를 지켜요. 물론 지킬 수 없죠. 아버지한테 맞아서 파트라슈가 되고 말아요. 결국은 파트라슈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일단 10시 정도가 되면 제가 초등학교 그때 한 3, 4학년이었거든요. 첫 기억이. 아버지가 주무시나 하고 저희 집이 언덕 밑인데 일단 멀리서 이렇게 돌아봐요. 아버지가 주무셔야 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또 K1 막 엄마랑 K1을 하고 계시고 이제 막 집에 있는 물건을 이제 공간 이동 공간 이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요. 물건들을 다 처음으로 이렇게 조립 분해하시고 막 그걸 제가 멀리서 보고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 신발장에 머리 찍고 있는 그런 것도 저 봤거든요. 근데 7살 때? 되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얼른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때는 뭐 PC방, 게임방 이런 게 없던 때니까요. 뭐 오락실도 9시가 되면 다 닫고 그랬거든요. 갈 데가 없잖아요, 애가. 그래서 공사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 합판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자재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자요. 이렇게 잠들죠. 공포에 찌들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새벽 1시 정도가 되면 누나들이 저를 찾으러 와요. 주로 막내 누나가 저를 찾으러 왔어요. 막내 누나의 이름은 김미자. 이름이 퀄리티는 떨어지는데요. 이제 김미자가 저를 찾으러 와요. 연년생. 하도 많이 싸우니까 엄마가 가위바위보에서 진놈 하나 뒤지라고 그랬었어요. 그 누나랑. 그런데 이제 누나가 이렇게 찾으러 와요. 연년생이니까 뭐 저보다 키가 커봐야 그렇죠. 조금밖에 안 크죠. 네. 누나가 막 씩씩대면서 찾으러 와요. 어디 갔어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이 겁쟁이 같은 새끼 진짜. 혼자 도망갔으니까. 왜냐면 저 혼자 그 험한 꼴을 안 봤으니까요. 누나들은 그 험한 꼴의 현장을 다 봤고. 그 파트라슈. 네, 파트라슈 되고 이제 우유 배달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왔는데 이제 제가 어디 구석탱이 금방 찾아내요. 갈 데가 뻔하거든요. 동네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니까. 거기니까. 그러면 누나가 와서 뭐라고 해주면 좋아지냐면 사실 첫 마디가 괜찮니예요. 괜찮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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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라슈?
괜찮니? 괜찮니라고 물어야죠. 저희 누나는 괜찮냐고 안 물어보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야, 이 겁쟁이 같은 새끼야! 너 왜 도망가, 이 새끼야? 네가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어? 너 근데 남자가 왜 도망가냐고, 겁이 많아가지고. 으이씨, 엄마도 하나 못 지키고 빨리 와, 이씨. 그리고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누나가 먼저 가고 저는 그 뒤에 졸리고 울고 이제 그런 감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림을 매우 오래 하셨거든요. 예술은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만 하고 안 하고 이러면 어떤 예술의 기운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버지 계속 하셨죠.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좀 하면서 그때 아이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그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공포.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예요. 증오. 공포와 증오. 그렇죠. 세 번째가 가장 심하답니다.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죠.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기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자기 엄마를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이는 그 죄책감에 거의 40년 가까이를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현실에서. 좀 관계가 껄끄러질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꿩이 부시럭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머리를 박는 머리. 주위를 살펴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머리를 박는 거죠. 초식 동물하고 똑같아요. 육식 동물은요, 공격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공격할 목표를 보고 뜁니다. 이게 강한 자의 특징이에요. 네. 목표를 보고 뛰는 거죠. 네. 근데 초식 동물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소리가 나면 일단 뛰어요. 뛰고 나서 봅니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잡혀 먹는 겁니다. 남들 뛰니까 뛰고. 그렇죠. 네. 어디로 방향성도 없어요. 그냥 무리가 가니까 자기도 가는 겁니다. 네. 세상이 가니까 자기도 가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서 가는 게 아니,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심령이 강한 자는 진리를 쫓아가죠. 심령이 약한 자는 무리를 쫓아서 갑니다. 그렇게 마음에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여전히 내 안에서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어떻다고 물어봐 줘야 한다고요? 괜찮냐? 너 괜찮니? 그때 만약에 미자 누나가 저한테 괜찮니라고 물어봤으면, 그렇죠. 저는 좀 일찍 좋아졌을 겁니다. 근데 미자 누나는 저의 죄책감을 더했죠. 이 겁쟁이 같은 놈아! 그러니까 진짜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나 정말 셈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앙생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고 그 새벽기도랑 철야예배를 그때부터 나왔거든요.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너는 지옥 될 겁니다, 김미자. 가라 지옥으로.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싸운 거예요. 연년생이니까. 엄마가 가위바위보에서 진놈 하나 뒤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런데 어느 날 계시록 말씀에 마지막 날에 너희의 가족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말씀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자의 핏값을 나한테 찾으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김미자가 지옥 갈 때 너의 지옥 가냐. 주님 제가 전했는데요. 김미자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나의 손을 얼른 씻어야지. 주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서 셋째 김미경, 넷째 김미자 이렇게 누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아는 대로 다 했어요. 그냥 고등학생이 뭐 알면 뭐 알겠어요. 그냥 무조건 알고 일단 손을 씻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관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 씻으려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주일날 뭐 교회 한번 같이 가면 좋겠네. 그랬더니 저는 셋째 누나는 원래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누나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직장 일이 바빠서. 웬일입니까? 김미자가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어머. 자, 이건 아니지. 네가 왜 우리 교회로 와? 거기 땔감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 지옥 땔감인데. 네, 지금 집에서 싸우는 것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도 너랑 싸워야 돼? 근데 누나라고도 제가 안 한 거예요. 정말 못했죠. 그런데 누나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좀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처음 가면. 그렇죠. 그러면 좀 동생이 나가서 뭐 이렇게 누나 일로 와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쌩까 써요. 그냥 못 오면 주님의 뜻이다. 이거는 뭐 아이고 어떡하겠냐. 뭐 나는 일단 복음은 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못된 마음으로 있는데 누나가 교회 와가지고 누나가 그 해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나가 목사님 사모님이 된 거예요. 아 정말로요? 와. 목사님 사모님이 지옥될감에서 목사님 사모님 된 거예요. 웬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산 살아요. 이거 첫 방송 나갈 때 누나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좋아해줘. 창과 할렐루야 너무 은혜스러워. 누나 그렇게 은혜스러우면 헌금을 해. 말로만 하지 말고. 나 너무 은혜스러워. 지금은 누나가 사실 제일 많이 기도해주고. 네. 여러분 그 참 이게 좋아져서 다행이지. 그렇죠. 그때 참 복음으로 안 좋아졌으면 어떻게 그건 누나하고도 평생 그겁니다. 근데 복음이 중간에 들어와서 그걸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굳어 있는지도 몰라요. 지식이 모자라서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상처로 인해서 굳어 있고 얼어 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조금만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 안에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했으면 먼저 그 일 말고 괜찮니 우리 아들? 엄마는 너 때문에 뒤져버리겠구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괜찮냐. 괜찮다. 그리고 한 번만 안아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